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의 수능시험장에서도 수험생 3만여 명이 오늘 시험을 치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처음으로 12월에 치러지는 이번 수능은 코로나 방역 때문에 달라진 점도 많습니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늘부터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일단 6일까지 나흘간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 뒤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유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잇따르는 사고에 전동 킥보드 규제를 완화한 법률은 재개정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청년 사업 예산이 크게 줄었다며 청년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수험생도 학부모도 또 교육당국도 모두 긴장하면서 시험일을 맞이했을 텐데요. 수험생들은 오전 6시 30분부터 입시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원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는 광주 광덕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 수험생들이 하나 둘씩 입시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 마스크를 쓴 채 들어가고 있지만 얼굴에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예년 같으면 시험장 앞에서 학교 후배들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선배들을 응원하고 나섰을 테이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2주 연기돼 치러지는 올해 시험은 12월에 치러지는 최초의 수능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수능 한파가 걱정도 됐지만 다행히 하늘만 조금 흐릴 뿐 기온은 예년과 비슷합니다. 그래도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장까지 바래다주고 있는데요.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띕니다. 이제 50분 뒤인 8시 10분이면 시험장 입실이 마감됩니다. 혹시 시험장 도착이 어렵다면 112를 통해 경찰 순찰차나 오토바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해서 혹시 발열이나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교육 당국의 안내를 받아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확진된 전남 지역 수험생 3명은 병원에서, 광주 2명과 전남 22명의 자가격리 학생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올해 수능에는 광주에서 16,000여 명, 전남에서는 14,000여 명 등 모두 3만여 명의 수험생이 응시해 지난해보다 4,0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를 의연히 극복해온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서 시험 잘 치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광덕고에서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 섬 지역 학생들은 미리 육지로 나왔습니다. 이 섬 지역 수험생들의 수능 시험 원정길을 김한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둘러 학교 기숙사를 나온 고민영 학생은 여객선이 도착하기 1시간 전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수시 전형에 응시한 상태지만 수능이 주는 부담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긴장감을 달래주는 건 역시 친구들. 지금 수능 시험장이 목포라서 친구들이랑 배를 타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2,900여 명 주민이 모여 사는 이 섬마을에서 올해 수능을 치르는 학생은 모두 16명. 코로나19 여파로 육지의 학교처럼 수능 일주일 전부터 모두 집에 머물렀고 선생님들과 온라인으로 막바지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자가진단 앱을 통하여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고요. 정규 시간표에 준하는 수업 시간을 원격으로 운영함으로써 하루 전 섬집을 떠나온 수험생들은 인솔 선생님의 지도 아래 무태 친척집 등에서 수능 시험장으로 향합니다. 수능을 보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한번 수능을 치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수능 시험장이 없어 육지로 나와 시험을 치르는 전남 섬 지역 수험생은 7개 학교에 152명. 교육당국은 체류비 지원과 함께 안전한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해당 학교에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날씨는 어떨까요? 추위가 강해져서 옷차림 단단히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1.9도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7도로 특히 낮 기온이 어제보다 4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찬바람의 기세가 강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특히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속에 매 교시 쉬는 시간마다 환기를 하죠. 찬바람 때문에 교실의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있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게 좋겠고요. 담요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추위가 아니라면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이동에 큰 불편함은 없겠는데요. 해안 지역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비구름대가 형성되면서 추운 날씨 속에 서해안 지역은 산발적인 눈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자 광주시가 결국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였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한시적으로 2단계를 시행한 뒤 이번 주 일요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광주 교도소와 전남대병원에서 시작된 광주 지역의 코로나 재확산. 지역의 대기업 제조 현장과 유동인구가 많은 유통시설, 그리고 시립 요양병원으로까지 번지면서 매일같이 두 자릿수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확진자 수는 191명으로 지난 2월 첫 환자가 나온 이래 한 달 확진자 합계로는 가장 많은 누적 환자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100명 이상의 집합 행사와 유흥시설의 운영, 집단 체육 활동이 전면 금지되고 예식장과 장례식장도 지금보다 출입하는 인원이 더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수능이 끝나고 학생들이 대거 거리로 나오는 상황이 걱정된다며 2단계 격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감염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처럼 2주일 동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일요일까지 나흘 동안 우선 2단계를 적용해서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다음 연장할지 완화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2월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7월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채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후 1단계로 완화됐던 건 8월과 10월 등 두 차례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엔 지속적으로 2단계에 준하는 거리 두기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광주 지역의 코로나 4차 유행의 꼬리가 잡힐 것인지 긴장의 100시간 멈춤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 광주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성실히 알리지 않거나 추가 감염자가 나온 후에야 영업을 중단했는데요. 코로나 유행 초기 확진자가 방문만 해도 영업장을 폐쇄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2층 자파 매장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영업을 일시 중단한다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이 매장의 직원인 기아차 확진자 직원 가족이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신세계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29일 직원의 남편이 확진자가 되자 매장 영업을 중단하고 동료 직원 30여 명을 퇴근시켰지만 다른 매장과 다른 층의 영업은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 위험증이나 저희는 어느 정도 현재적으로 빨리 판단을 해서 그 직원들을 빨리 검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대형마트도 있습니다. 이마트 광주점은 지난달 28일 직원인 광주 676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다음 날 동료 한 명이 추가 확진됐지만 영업을 계속하다가 이튿날에서야 임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이 지점에선 모두 4명의 직원이 확진됐습니다. 이마트 측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감염 우려가 없어 영업을 계속했다는 입장인데 고객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방역을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유통업체의 뒤늦은 조치는 확진자가 나오자 조업을 중단한 기아차, 삼성전자 등 공장과 다르고 코로나 유행 초기와도 시기적으로 대비됩니다. 광주에 코로나가 처음 유행하던 지난 2월 홈플러스 계림점은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흘간 영업을 중단했었고 같은 시기 롯데백화점 별관주차장도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방역당국이 폐쇄 조치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대응 경험이 축적되며 추가 감염 우려가 없으면 전체 영업을 중단하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위험도 평가를 한 것 결과와 상관없이 기업 자체에서 스스로 영업 중단을 하거나 가동 중단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업체 직원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뒤늦은 조치로 추가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방역 당국과 유통업체의 긴장감이 느슨해진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외국인 유학생이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택시기사의 운전 부주의가 1차적인 사고 원인이었지만 이 전동 킥보드에도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그제 저녁 광주 동구의 한 교차로 택시가 우회전하는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 킥보드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베트남에서 광주의 한 대학으로 유학 온 21살 A씨로 사고 직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지만 다행히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던 길에 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는 택시기사가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날이 어두운 저녁 시간대였고 킥보드에 주행등 같은 안전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킥보드 운전자가 안전모 같은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일시 정지하는 그 부분에 사고 원인이 위에는 검정색이고 킥보드 검정색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더 발견을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동 킥보드가 보편화되면서 이 같은 사고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49건이었던 전동 킥보드 사고는 매년 급증해 올 상반기에만 88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동 킥보드 이용 기준 완화 법안을 다시 강화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여야 국회의원이 뒤늦게나마 사용 연령을 높이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개정된 법은 잇따른 부작용 우려에 시행하자마자 다시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지만원 씨가 최근 출판한 역사 왜곡 신간 도서에 대해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민변 광주전남 지부는 지만원 씨가 올해 6월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발행해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 특수군에 의한 공작이라는 왜곡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책 속에서 북한군이라고 지목된 9명의 원고는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 5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지만원 씨를 형사 고소할 예정입니다. 광주 청년단체가 시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시 예산안에서 청년 관련 예산이 크게 줄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운 요즘 예산을 줄이면 청년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전가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광주 청년정책 네트워크 한지성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제를 제기한 2021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예산이 어느 정도로 잡혀 있었나요?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에 따르면 청년 예산은 총 307억입니다. 2021년 청년 예산이 전년 대비 151억, 33%가 삭감된 거거든요. 2016년 청년 정책이 처음 시작되던 시기에 예산은 286억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청년 정책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고 뒷걸음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33%나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안이 이 정도로 줄어들면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올해는 전년도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시민분들께서도 엄청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기도 하죠. 근데 광주 청년들에게는 더 큰 깊은 상처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 98%, 구직자 97%가 현재 본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꿈과 희망을 잃고 있는 세대라고 인식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취업률은 사실상 IMF 이후 최대의 기록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울증 지표는 사실 위험수위를 넘기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사실 청년 예산이 돈과 숫자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청년들이 희망을 뺏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매기수 1000명이 넘는 참여로 광주 청년 일자리 경험 드림 사업 같은 경우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고 있었던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채 경감 사업을 해서 청년들의 부채 문제를 다루고 있는 드림은행 사업까지
사업까지도 삭감된 예산이기도 해서 사실 청년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들이 대부분 삭감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광주시에서 입장이 나오거나 좀 상황이 변한 게 있습니까? 광주시는 지금 현재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 시장님의 면담이 일단은 결정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종료 사업과 신규 사업을 위해서 사업 변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반기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좀 확충하겠다라는 이야기만 전달된 상황입니다. 네, 광주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번에 청년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 사업이 종료가 되거나 또 새 사업이 시작하는 것처럼 이런 사업 변동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신규 사업은 청년가족 사랑 통장 지원 사업 등과 같이 대략 범위적으로는 3% 정도가 예산이 증액되거나 변동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의 삭감이 진행되었던 예산 범위하고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종료 사업이라고 얘기했던 일경험 드림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유형이 변경된 사업 중에 하나고요. 유형이 변경된 사업에 있어서 새로 다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그런 신규 사업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국비사업 매칭 사업 자체가 없어지게 된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광주시가 그동안의 청년 정책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예산 삭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인 통보가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 화요일 맞죠? 이 광주시장과 면담이 잡혀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실 건가요? 첫 번째로는 일단 청년 예산 삭감을 철회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의 청년 실태 조사를 꼭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른 대책 마련 또한 같이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 재검토를 위한 정책 토론회, 시민 대토론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 의견 수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을 이번에 꼭 실현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청년정책 네트워크 한지성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수의 한 어촌계와 건설업체가 함께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됐는데요. 조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시 화정면 계도에 설치된 해상 펜션입니다. 이 마을 어촌계는 지자체로부터 도서 종합개발 민간 자본보조 사업 보조금 5억 원을 받아 이 펜션을 지었습니다. 여수시의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어촌계가 보조 사업에 선정되려면 2억여 원의 자부담금을 우선 예치해야 했지만 해당 어촌계는 선정 당일까지 자부담금을 마련하지 않았는데도 이례적으로 여수시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심지어 이 자부담금마저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정황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MBC가 입수한 업체 대표 A씨와 지인의 통화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업체 대표 A씨가 어촌계의 자부담금을 대납하면서 지인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나도 입금할 수 없고 그래서 행위학도 하고 다른 사람도 해보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말이 미리 맞춰놔야지 뭐 되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빌려줬어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뭐 저렇게 해결을 줘서 받았다고 하면 될 거 아닌가. 이와 같은 내용의 통화 녹취를 10여 건 확보해 조사한 경찰은 어촌계장과 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취재 당시 여수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회수 조치만 내릴 게 아니라 애당초 자격이 없는 어촌계가 어떻게 국고보조금 사업을 따낼 수 있었는지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여야 합의로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해 유공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광주 전남 시도민운동본부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광주 전남 운동본부는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회의를 열고 광주시와 시의회, 전라남도와 도의회가 뜻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운동본부는 오는 8일 출범식을 개최한 뒤 공공기관 이전 방안과 광주 전남 상생 방안 등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남대학교가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을 패러디한 덕 날아온다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수시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교내 시설과 학과를 재미있게 보여준다는 취지인데요. 명창 방윤수 교수와 제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호남대학교 상징 캐릭터와 학생들이 춤을 춰 의미를 더했습니다. 38가지 특색 있는 광주 주먹밥 요리법이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교보문고 누리집에 광주 주먹밥 만들기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비법과 시민들이 제안한 조리법이 담겼습니다. 한편 주먹밥은 지난해 광주 대표 음식으로 선정돼 다양한 형태와 맛이 개발되고 있고요. 지역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절임 채소 음식 파오차이가 김치산업 국제 표준으로 제정됐다는 중국 매체 보도가 논란이었는데요. 세계김치연구소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가 다양한 채소를 부재료로 하고 저장 중 발효되는 특징이 있어 다른 절임 채소와 차이가 뚜렷하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미국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김치를 중국어로 번역하면 파오차이로 나온다며 신치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대를 걸쳐 내려온 집단 지성의 결과물 유교 책판을 한자리에서 만납니다. 유교 책판 순회 전시인데요. 한국의 목판, 인출본 외에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록유산을 소개합니다. 무고정광 대다란이경 등 예술성 높은 그림 도판과 서판을 만날 수 있습니다.